원래 간목부터 바로 무진월 운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잘라서 보다 보면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있어도 왜 이제 운이라는 게 흐름이잖아요. 따로따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월운을 길게 펼쳐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다들 종교관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실 테니까 이 뭐 신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자연으로 보셔도 되고 원래 사주 명리가 뭐 자연이니까 시간의 흐름이니까 자연으로 보는 게 맞긴 한데 막고를 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진이 가진 패가 이 병인부터 해서 정축까지 12개 간지의 패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흘리는 판이 있으면 정말 중요한 판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진토의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을개무가 뜨는 요 4월과 9월과 11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때는 진짜인 거야. 이 병인 정묘는 무진의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여름은 이 개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민년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이민년의 임목에는 무, 병, 갑이 있어요. 그러면 갑목, 병화, 무토가 되죠. 여러분들이 가진 사주는 내가 가진 패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운이 패를 깔아주는 거니까 별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바닥에 깔린 패가 내 패랑 맞아야 나듯이 어떤 의미로 어떤 흐름으로 패가 깔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민의 입장에서 이민월, 개묘월은 비거분이었어요. 그러면 경쟁을 의미하죠. 경쟁을 의미하고 이제 수생목으로 식상을 쓰는 거잖아요. 식상을 써서 한번 내 뜻대로 경쟁을 해봐라 라는 코드로 이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누가 더 위에 있는지 한번 겨루어 봐라 라는 키워드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개묘월 같은 경우는 겁재죠. 이제 겁재운이라는 건 우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거죠. 이 경쟁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긴 했지만 수생목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아예 절단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럴 때 많이 생기는 게 뭐겠어요? 요럴 때 양다리가 많이 생기겠죠. 고만고만하니까 이긴 자와 진 자의 그런 차이가 명확하지가 않고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갑진 을사로 왔다는 건 관을 깨는 게 되죠.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 되고 새로운 걸 선보여서 틀을 깨라 라는 키워드가 되고 천간에 이제 병정화가 왔다는 건 인중의 병화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래의 시점이 되는 건데 요럴 때 사실 많이 들뜨거든요. 들뜬다. 들뜨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뜬구름을 잡는 이게 너무 먼 미래거든요. 너무 먼 미래야. 근데 월운으로 잠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묘년 되면은 이 병화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살짝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근데 요때의 기억이 오래 가는 거죠. 그렇게 화의 구간이 끝나고 이민 입장에서 무기토는 관이 돼요. 이제 관이 왔다는 건 이 구간에서는 시련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천간의 의지가 시련인데 지지에서도 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올스톱 된다. 올스톱.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엇갈려요. 이 앞에서 계속 헛발질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게 바뀌는 거고 좋게 가던 사람은 나쁘게 갈 수 있고 이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사회 일은 잘 되는데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은 복잡해질 수 있고 아니면 가정적으로는 괜찮은데 뭐 사회적인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정반대로 될 수 있는 게 이 무신월이었다. 그리고 천간으로 경신금이 오게 되면 이건 인성이죠. 이제 인성이 왔다는 건 위안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기도 해요. 그건 지지를 봐야죠. 근데 지지가 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신유술에서 두드려 맞았으니까 위안을 해주려고 찾아온 인성이 되죠. 여기서 이제 위안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경쟁, 재도전 같은 거죠. 재도전.
다시 힘내서 수생목 다시 해라. 이 구간은 이제 패자부활전 같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민년이 이제 흘러갔어요. 이제 계묘년 같은 경우는 천간에 가불부터 시작이 되는데 갑과 을이죠. 그래서 가불이 뜨는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달이었다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왔냐? 식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식상으로. 그럼 뭐예요? 식상으로 왔다는 건 바꾸라는 거잖아요. 바꿔라. 바꿔라. 벗어나라. 자, 아무튼 2월부터 그렇게 2월부터 천간지지로 강력하게 식상의 운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 뜻대로 한번 해보라 이거죠. 한번 너 맘대로 해봐. 너 맘대로 해봐. 이렇게 천간지지로 올 때는 그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종화는 재성이에요. 그러면 결과를 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꼬이는구나. 사정없이 꼬이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련이 찾아와요. 이민년처럼 올스톱 시켜버리는 그런 극적인 건 아니고 결과를 확인했으면 마무리하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인성 구간. 여기 이제 충으로 오잖아요.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인성의 모습이 이렇게 좀 위안 주고 달래는 모습으로 왔다면 계묘년 같은 경우는 회초리 든 엄마 같은 거예요.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제 때리는 거죠. 아, 그러면서 매 맞고 깨닫는 거야. 아, 이거 이대로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닫는 구간이 되죠.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아프게 깨닫게 되는 그런 구간이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비겁운이 오죠. 겁재운이 먼저 옵니다. 겁재운이 먼저 왔다는 건 내가 승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고, 비견운에 다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로 놓고 봐도 되고요. 직장으로 봐도 되고 일간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 비거분이라는 것 자체가 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승복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너 왜 못 받아들여? 그런 실갱이 같은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식상이 와요. 그러면 이때 식상하고 이때 식상은 좀 다르겠죠. 이제는 내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다른 방향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자잘하게 뭐 자묘형이나 뭐 이렇게 격각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봐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싹 정리를 하고 새롭게 다른 쪽으로 방안을 모색하려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민부터 계묘까지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는 제 의지대로 뭔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지나온 걸 보면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패가 뻔한데 내가 갖고 있는 패가 뻔한데 그래도 이제 명리를 이렇게 공부하고 본다는 건 뒤에 패들이 뭐가 나올지 예상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 큰 그거잖아요. 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뒤에 어떤 패들이 깔릴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갑진년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이민년으로 그냥 훅 넘어갔는데 어쨌든 똑같습니다. 병인 정면은 식상이었죠. 식상. 이것도 관을 깨는. 관을 깬다는 게 뭔가 알을 깨라는 거거든요. 알을 깨고 나와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화라는 게 이제 금을 극하는 것이다 보니까 금이라는 게 뭐예요? 금이 완성된 거잖아요. 금이 완성품이잖아요. 근데 첫 스타트부터 금을 깨고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빠꾸 먹는 거예요. 특히 정명월 같은 경우에 신금 뜰 때마다 빠꾸를 먹어. 이거 분명 내가 다 완성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빠꾸를 먹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무진 기사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재성이죠. 자, 그렇게 관을 깼으면 이제 다음 패는 뭐냐면 새로운 도전거리를 내주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거리. 근데 이걸 일간마다 바라보는 눈이 다르겠죠. 뭐 목일간이야. 이 토들이 진짜 이제 내가 개간해야 될 뭐 새로운 진짜 목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 패가 다 다른 거니까. 어쨌든 도전해야 될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아야 될 대상, 내가 도전해야 될 과제를 무기토로 내줬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펼쳐놓고 보면 수가 정리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해년부터 시작된 수의 흐름이 끝나는 시점이고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진에서 수를 정리하고 6, 7월은 뭐가 되겠어요? 경금, 신금. 이게 편관이 되겠죠. 시련을 주겠죠. 시련을. 어떤 시련? 이 지지 상황을 보세요. 뺑뺑이 돌리는 시련. 이거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지 않나요? 이민년의 시련은 뭐였어요? 이민년의 시련은 중단의 시련이었잖아요. 잘 나가다가 중단해버리는 시련. 계묘의 시련은 꼬여버리게 만드는 거죠. 상황을 마구잡이로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련이었다면, 갑진년의 시련은 힘 빠지게 만든다. 힘 빠지게 만든다. 뺑뺑이 돌린다. 뺑뺑이 돌리는 시련. 무진월의 이 수도 끝나버렸잖아요. 진중 개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논두렁 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라톤을 한다는 심정으로 이 구간을 버텨야 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승점에 도달하면 이게 신진인데, 이게 그냥 신진이 자수가 없으면 그냥 토생금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천간에 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삼합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바짝 말라 있다가 이때 한 번에 열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열어준다. 메마른 시기를 잘 버티시면 8월에는 확 열릴 것이다. 이것도 일간별로 다르겠죠. 이 수의 역할이 일간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고요. 근데 간목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때 혜택을 주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인성의 혜택을 주겠다. 시련 다음에 혜택. 근데 그 혜택이 크다. 아, 그 참 기대되지 않나요? 그죠? 마라톤 완주 후에 마시는 그 이온 음료의 시원함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수 있고, 이제 개유월 같은 경우는 진중의 을목을 떼내는 거죠. 간목 입장에서는 기생충 같았던 진중의 을목을 떼내잖아요. 떼내고 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을목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계묘년부터 지배하고 있던 을목이 이 구간을 지나면서 천간으로 올라오는 거죠. 큰 흐름은 이렇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뿐만의 이벤트도 있거든요. 한 달의 이벤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 한 달 내에 일어나는 이벤트도 있고 길게 이어지는 사건들도 있고 그런 것이다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일간별 운세는 바로 찍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